2024년 가을 서울 종로의 한 골목길. 70세의 정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오늘도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3명의 자녀는 모두 분가했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죠.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누가 편지를?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 편지를 뜯어보니 오랜 친구 영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정순이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정순아, 안녕. 나 영자야. 갑자기 편지 받고 깜짝 놀랐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가 젊을 때 매일 모이던 청춘다방 있잖아. 그곳이 이번 달 말에 철거된다고 해. 재개발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넷이 모이면 어떨까? 미옥이랑 선희도 연락했는데 모두 좋다고 하더라고.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춘다방에서 만나자. 꼭 와줘. 영자드림. 정순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청춘다방이 없어진다고? 정순의 마음속에 5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74년 21살이던 그녀는 매일 오면 청춘다방에서 친구들과 만났죠. 영자, 미옥, 선희. 그리고 그곳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상 속에서 젊은 정순이 밝게 말합니다. 민호 오빠. 오늘은 또 무슨 책을 가져왔어요? 젊은 민호가 대답합니다. 아, 이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야. 정순아, 너도 읽어볼래? 정말 좋은 책이거든. 젊은 정순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네, 저 그런 책 좋아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정순이 한숨을 쉬며 혼잣말합니다. 민호 오빠.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을까? 정순이 결심을 굳히며 말합니다. 영자야, 고마워. 나도 가야겠어. 마지막이라니. 정말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추억을 되새겨봐야지. 정순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엄마야.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은주가 반가워하며 대답합니다. 어머, 엄마. 친구분들 만나세요. 좋으시겠네요. 어디서 만나시는데요? 정순이 설명합니다. 청춘다방이라고. 엄마가 젊을 때 자주 가던 곳이야. 이번에 없어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은주가 이해하며 말합니다. 아, 엄마가 가끔 말씀하시던 그곳이군요. 민호 아저씨 이야기도 나오던. 잘 다녀오세요, 엄마. 정순이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 잘 다녀올게. 정순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50년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파란 펜으로 쓰인 앙증맞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1974년 5월 15일. 오늘 민호 오빠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오빠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습니다. 1974년 8월 20일. 민호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왜일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정순이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지. 첫사랑이었는데. 그날 밤 정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21살이 되어 청춘다방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그 목소리는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정순은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청춘다방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방을 보며 감탄합니다. 여기구나. 그런데 정말 낡았네. 다방에 들어서자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정순님이신가요? 정순이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자가 미리 연락했나 봐요. 사장이 설명합니다. 네, 영자님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저기 구석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50년 전부터 여기 다니셨다고요? 정순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누구셨는지 사장이 설명합니다. 아, 제 아버지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른다고. 정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크게 부릅니다. 정순아, 정순아. 정순이 반가워하며 대답합니다. 어머 영자야. 두 사람이 포옹하며 영자가 말합니다. 야,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정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할머니가 됐는데. 그런데 영자야, 너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매일 등산하거든. 그것도 새벽 5시부터.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부지런해. 그때 미옥이 나타났습니다. 미옥이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나 찾느라 고생했잖아. 정순이 반가워합니다. 어머 미옥아. 미옥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정순아. 50년 만이네 정말.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만났지? 선희가 들어오며 대답합니다. 아마 1975년 봄이었을 거야. 미옥이 결혼식 때. 미옥이 맞다며 말합니다. 맞아. 선희야 너도 왔구나. 4명의 친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70대가 된 그녀들이지만 다시 만난 순간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영자가 안내하며 말합니다. 자, 이리 앉아. 내가 미리 주문해놨어. 우리가 그때 자주 마시던 거 기억나지? 믹스커피. 정순이 추억에 젖어 말합니다. 어머 믹스커피.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미옥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맞아. 설탕이랑 프림이 들어있는 게 신세계였어. 선희가 웃으며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 영자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남자 이야기. 4사람이 모두 웃으며 정순이 말합니다. 창피해.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미옥이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 내 손자딸이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거든. 선희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랑 이야기는 똑같나 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순아. 정순이 대답합니다. 응? 영자가 망설이며 물어봅니다. 민호. 그 사람 소식 들은 적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추억하며 말합니다. 아, 민호 오빠. 정순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선희가 기억하며 말합니다.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때 정순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정순이 쑥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만해. 옛날 일이야. 영자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미안 정순아. 그런데 나도 가끔 궁금했어. 왜 그렇게 갑자기? 정순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5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 나와. 정순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미옥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첫사랑은 정말 잊기 어려운 것 같아. 나도 가끔 첫사랑 생각이 나거든. 선희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것 같아. 결혼해서 애 낳고 손자까지 봤는데도.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정순아, 혹시 그때 민호한테 마음을 전해본 적 있어? 정순이 아쉬워하며 대답합니다.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그냥 매일 다방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갑자기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 친구 모두 각자의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었죠. 사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영자가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순이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 다방이 언제 문을 닫는다고 했죠? 사장이 아쉬워하며 대답합니다. 이번 달 31일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미옥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아쉽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데. 선희가 공감하며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청춘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영자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자고 한 거야. 마지막으로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정순이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고마워 영자야. 너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네. 영자가 따뜻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하잖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자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순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무슨 말? 영자가 무겁게 대답합니다. 민호에 관한 이야기야. 미옥이 놀라며 물어봅니다. 민호 오빠가 왜? 영자가 고백하듯 말합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정순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뭔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호가 왜 떠났는지. 나는 알고 있어. 영자의 말에 다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영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영자야. 무슨 말이야? 영자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정순아, 미안해. 5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미옥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선희가 재촉합니다. 영자야, 빨리 말해봐. 영자가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그때 1974년 8월 19일 밤이었어. 민호가 혼자 이 다방에 앉아 있는 거야.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으로. 회상 속에서 젊은 영자가 말합니다. 민호 오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계세요? 젊은 민호가 답합니다. 아, 영자야. 너 잘됐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젊은 영자가 묻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젊은 민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정순이에게 줄 편지야. 내가 직접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젊은 영자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왜요? 내일 만나면 되잖아요. 젊은 민호가 슬프게 대답합니다. 영자야. 나는 내일 서울을 떠난다. 젊은 영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젊은 민호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이유를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꼭 이 편지를 언젠가 때가 되면 전해줘.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정순이 충격을 받으며 묻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영자가 고백합니다. 그때 민호가 내게 편지 한 통을 맡겼어. 정순이 너에게 주라고. 정순이 원망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안 줬어? 영자가 죄송해하며 말합니다. 편지를 읽어봤거든. 미옥이 꾸짖습니다. 영자야. 영자가 변명합니다. 미안해. 그런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선희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쓰여 있었는데? 영자가 힘들게 말합니다. 민호가 큰 병에 걸렸다고 했어. 정적이 흐른 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병? 영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폐결핵이었어. 그것도 꽤 심각한 상태였나 봐.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정순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영자가 편지 내용을 전합니다. 편지에 쓰여 있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너의 밝은 미래에 먹구름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정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미옥이 영자를 추궁합니다. 영자야,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영자가 당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무서웠어. 정순이가 민호를 따라갈까 봐. 그때 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잖아. 전염성도 있고. 선희가 따지듯 말합니다. 하지만 정순이에겐 알 권리가 있었잖아. 영자가 후회하며 말합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고. 이미 정순이도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정순이 영자를 부릅니다. 영자야. 영자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순아,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내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어. 한참 정적이 흐른 뒤 정순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응. 집에 있어. 정순이 애원하듯 말합니다. 나 그 편지가 보고 싶어.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순아. 정순이 간곡히 말합니다. 제발. 민호 오빠의 마지막 마음이라도 알고 싶어. 미옥이 영자를 설득합니다. 영자야, 이제라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선희도 동의합니다. 그래. 50년이나 기다렸는데. 영자가 결심하며 말합니다. 알겠어. 내일 너 집에 가져다 줄게. 정순이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다방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다방을 둘러보더니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사장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가 청춘다방 맞나요? 사장이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1970년대에 여기 다니시던 분들 중에 정순이라는 분 아세요? 네 친구 모두 깜짝 놀라며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자가 놀라며 중년 남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정순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민호. 오빠? 민호가 정순을 보며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정순아. 정순아, 정말 너구나.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50년 만에. 민호가 다가가며 설명합니다. 미안해, 정순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옥이 놀라며 말합니다. 민호 오빠가 살아계셨구나. 선희가 감탄합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영자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민호야, 그때 결핵에 걸렸다며? 어떻게? 민호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길어. 우선 앉아. 정순아, 너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할머니가 됐는걸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정순아, 내가 50년 전에 갑자기 떠난 이유. 들었니? 정순이 영자를 보며 대답합니다. 방금 들었어요. 영자가 말해줬어요. 결핵에 걸리셔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때 정말 심했어. 의사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거든. 미옥이 놀라며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민호가 웃으며 설명합니다. 기적이었지. 고향에서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나아졌어. 5년 정도 걸렸나? 그 뒤에는 건강하게 살았어. 선희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왜 그 후에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민호가 아쉬워하며 대답합니다. 용기가 없었어. 정순이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다시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영자가 따지듯 말합니다. 그래도 연락은 했어야지. 민호가 후회하며 말합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잖아. 정순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여기에? 민호가 설명합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이 지역 재개발 소식을 봤어. 청춘다방도 곧 없어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희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 정순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순아, 50년 동안 미안했어.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영자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민호야, 사실 내가 너의 편지를 정순이한테 주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이해한다며 말합니다. 영자야, 너도 나름대로 정순이를 생각한 거잖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미옥이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구나. 선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 민호가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순아, 혹시 결혼은 했니? 정순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했어요. 1978년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민호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정순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오빠는 어떠세요? 민호가 쓸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병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마음 한구석에 늘 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 영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민호야, 그럼 5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민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일에만 전념했어. 고향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살았거든. 미옥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민호 오빠.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선희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민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정순아, 나는 5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오빠. 저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영자가 감동받으며 말합니다. 야, 우리 다 울고 있네. 미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이런 재회가 어디 있어. 선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50년 만에 사랑 고백이네. 민호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합니다. 정순아, 이제라도 우리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정순이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오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장이 감동받으며 다가와서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우리 다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영자가 제안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우리 모두 자주 만나자. 민호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영자야, 미호가, 선이야. 오늘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미옥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우리도 기뻐요. 민호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선희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다섯이서 자주 만나야겠네. 정순이 행복해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비록 청춘다방은 없어지지만 우리 우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민호가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 정기 모임을 가지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야. 영자가 찬성하며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친구가 다 모였네. 미옥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민호 오빠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민호가 대답합니다. 경주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생각해 봐야겠네. 정순이 놀라며 말합니다. 오빠,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 이제 좋은 이유가 생겼네. 선희가 격려하며 말합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정순이도 혼자 사시는데 서로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자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증인이다. 50년 만에 재회.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민호가 사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다방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보냈네요. 정순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이 다방이 없어진다니 정말 아쉬워요. 영자가 제안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 다시 모이자. 정식으로 이별 인사를 하는 거야.
미옥이 동의합니다. 그래. 31일에 다시 만나자. 선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엔 민호 오빠도 함께. 민호가 약속합니다. 물론이지. 그날까지 나는 여기 서울에 머물 거야. 정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디에 머무실 건데요? 민호가 대답합니다. 호텔에 잡아놨어. 며칠 더 연장할게. 영자가 제안합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오세요. 방도 하나 남아있고. 민호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고마워 영자야. 하지만 호텔이 편할 것 같아.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오빠, 내일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민호가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정순아, 그거야 물론이지. 어디로 갈까? 정순이 제안합니다. 한강공원은 어때요? 우리가 그때 자주 걸었던 곳. 민호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 한강공원으로 가자. 50년 만에 다시 손잡고 걸어보는 거야. 미옥이 축하하며 말합니다. 너무 로맨틱해. 선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도 따라갈까? 정순과 민호가 동시에 말합니다. 안 돼.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이만 일어날까? 너무 감동적인 하루였어. 민호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 덕분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 정순이 민호에게 말합니다. 오빠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민호가 대답합니다. 오후 2시는 어때? 한강공원 여의도 쪽에서. 정순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좋아요. 꼭 나올게요. 미옥이 정순을 놀리며 말합니다. 정순아, 너 설레지?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70살에 무슨 설렘이야. 그래도 좀 설레네. 모든 사람이 다시 웃었습니다. 영자가 사장에게 계산을 합니다. 사장님, 계산 얼마예요? 사장이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호가 사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5 친구가 다방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정순이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민호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우리 청춘이 모두 여기 있었지. 영자가 제안합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며 카운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70대가 된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20대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성향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가 정순에게 말합니다. 정순아, 내가 택시 불러줄까? 정순이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오빠는? 민호가 말합니다. 나도 지하철 타고 갈게.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정순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종강역에서 갈아타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종강역까지 같이 가자. 영자가 2 사람을 배웅하며 말합니다. 자, 너희 둘은 먼저 가.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미옥이 윙크하며 말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져. 선희가 축복하며 말합니다. 행복하세요, 2분. 정순과 민호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나란히 거르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정순에게 말합니다. 정순아, 오늘 정말 꿈만 같아. 정순이 대답합니다. 저도요, 오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정순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민호가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직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정순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하네요. 민호가 약속합니다. 내일 꼭 만나자. 그리고 영자가 말한 편지도 읽어보고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50년 늦은 편지지만 꼭 읽어볼게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정순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오빠도.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자에게서 50년 전 민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영자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구나. 나는 지금 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어. 의사는 오래 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마이너스 민호가.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늦은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정순과 민호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처럼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물어봅니다. 편지 읽어봤어? 정순이 대답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그때 직접 말했어야 했는데. 정순이 민호를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 아픈 기억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며칠 후 10월 31일. 청춘다방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5 친구가 다시 모여서 이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장이 마지막 커피를 서빙하며 말합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영자가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이 다방과 함께 우리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아. 미옥이 위로하며 말합니다. 다방은 사라져도 우리 추억은 영원할 거야. 선희가 제안합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자. 다른 카페에서라도. 민호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임 이름은 청춘다방 친구들로 하자. 정순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우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 친구는 다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의자, 오래된 테이블, 벽에 걸린 추억의 사진들. 영자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민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지. 정순이 행복해하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사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 때문에 이 다방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5 친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영자가 건배사를 합니다. 우리의 청춘과 우정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건배.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 건배. 다방을 나서며 민호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음 달에 꼭 만나자.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정순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네. 다음 인생에서도 다시 이런 인연으로 만나요. 석양이 지는 골목길에서 5 친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청춘다방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순과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자, 미옥, 선희가 증인이 되어주었고 70대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가 정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합니다. 5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청춘다방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5 친구는 새로운 카페에서 만나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과 민호는 서로의 곁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